아토피 만취성 피부 질환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해결책에 대해 강의 주실 박종욱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법무부 광주보호검찰소 자문위원, 중국 김경대 하이프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HN 호남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아는 만큼 이긴다, 보안대체의학의 임상응용과 실제 등 다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에 와주신 박종욱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 장흥에서 열리는 통합학 박람회 마지막 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기능학에 대해서 2008년 4월부터 조그만 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60회 정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남도하고 장흥에서 이 통합학에 대한 이런 큰 행사를 해주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토피 이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통합학이 무엇인가. 오늘 이 행사장을 둘러보니까 아토피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토피를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조금 더 아신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단순히 아토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만성, 난치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많은 문제점들 있죠. 관절염 이런 등등이 모두 다 통합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그 매개체로서 아토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진행한 데 대해서 환자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녹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항상 저희 의사들 강의할 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모든 출판, 강의 등의 모든 권리는 통합기능학 연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셔도 안 되고 오늘 제가 앞에 보시면은 통합기능학 책자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놔둬드리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말하는 통합의학과 제가 말하는 통합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통합기능학에서 다루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의학이 새로 나왔는가?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현대의학, 우리가 하고 있는 정통의학은 급성질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지구상의 어느 의학보다도 탁월한 의학이 현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의학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99% 정확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의학이 현대 의학입니다. 그러나 만성질환하고 난치성질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외국까지 안 가고 국내 서울대, 오늘 여기 나와 있어 서울대, 아산, 삼성, 세브란스, 카톨릭, 지방에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있습니다만은 만성 난치성 질환, 특히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든요. 계속 의사 쇼핑을 하고 다녀요, 환자분들이. 왜 그러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통합 기능학이란 말이 나왔었고, 주로 이제 이 기능학에서 다루는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시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다. 적은 돈으로 받기도 하고
또 많이 비용을 드시는 분은 뭐 서울대 강남센터 같은 데 가면 1,000만 이상이 넘는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불편한데 거기서 어떤 병명이나 어떤 처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병원 내에 가서 이과 저과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은 그 환자 마지막에 어디로 보냅니까? 신경과 정신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 가면 또 답이 나오냐? 대부분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는 답이 안 나와요. 처음 가자마자 당신은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차라리 그 환자는 답이 나오려면 모르는데 나는 배가 불편하다. 어느 문제에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 문제에 있어서 이과 저과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의사가 해결을 못한 것을 정신과 가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게 통합기능학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 부스에 보니까 암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08, 9년도 그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들한테 암 검진을 해주고 있죠. 암이 예측이 된다고 했는데 1년 이내에 암이 발견된 환자가 19,000명이 좀 넘습니다. 2만 명이 좀 못 돼요. 암이 없다고 판정을 했는데 1년 안에 암으로 나온 경우가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암 검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은 50%도 잘 안 된다. 못 찾는 경우가 더 많다고 신문 기사에 나왔었어요. 이럴 때 진정한 의미의 조기 암 검진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암의 원인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실제 그 바닥에 가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암에 대한 정말 내가 5년 전, 10년 전부터 내 몸이 암이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다 할 때는 통합기능학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능학이 다루는 영역은 그런 것들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아직까지 제대로 안 알려졌냐?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태동원의식입니다. 지금 이 통합기능에 대한 텍스트가 나온 게 2005년도입니다. 이런 컨셉들은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실체적으로 정리돼 가지고 교과서 같은 모양을 갖춘 게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은 굉장히 낯섭니다. 의사분 100분한테 물어보면 한두 분 정도 알 정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제가 강의를 가면 이런 말을 늘 합니다. 통합기능학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저희 통합기능학 연구회가 가고 있는 길이 그거에 바로 만든 길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그 후학들이 박주 회장이 잘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2008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이 학회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브로셔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만은 이것은 1월 28, 29일 날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강의를 해요. 중간에 물론 6, 7시간 정도 잠은 잡니다. 강의를 하는데 등록비 60만 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60만 원 내고 잘 안 듣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이 학회가 커졌어요.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의사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칼을 대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길이다 라고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짧을 줄 몰라서 미리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학 박람회나 모든 의사선생님들 그러고 일반 사람들 그러고 통합학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대의학, 한의학, 보안대처법, 민간요법을 비빔밥같이 뒤섞어 놓은 게 통합의학인 줄 알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혼합의학입니다. 또는 혼돈의학. 혼돈이란 말 잘 아시죠? 귀에 눈이 구분이 안 되는 게 혼돈의 시대입니다. 근데 통합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용어가 들어갑니다만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중개의학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논문이 나왔을 때, 즉 실험실에서 임상까지 적용 시간이 짧아져 보다 신속하게 현대의학을 재해석한 최신지견의 개인별 맞춤의학이다. 진정한 통합의학은 모든 답이 99%가 현대의학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그 아토피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흥에 편백나무 숲이 있고 또 장성에도 있어요. 거기서 오래 살면은 아토피가 좋아지냐? 뭐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원인을 찾아내야 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거기다 오래 산다 해서 아토피 해결된다.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기능학이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토피하고 직접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애는 대구에서 온 의사선생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3살 때부터 심리 언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제가 위에 한글 영어를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게 자폐 환자입니다.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였는데 1년 정도 치료하니까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집중력은 떨어지고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고, 이렇게 올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 어쩝니까? 이 앞 슬라이드보다는 이 배가 좀 들어갔죠.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온날 이렇게 글을 썼고, 태어날 무렵에 좀 가니까 글자로 보면 어때요? 점점점 빠른데 잘 쓰기 시작하죠. 독후감도 보면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꿔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일기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꿔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자폐 환자도 기존의 치료 혈액해갖고는 곤란하다. 자폐, 틱, 과잉행동, 학습장애도 이제는 치료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통합기능학은 밖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아토피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걸 가지고 소개하려고 오는 시간입니다. 아토피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 병원이 서희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뭐 글을 가르치고, 제가 이 애보다 글씨를 쓰라고 하면 저는 잘 못 써요, 오히려. 근데 저 애가 한 3주 만에 저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힘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여자분은 이제 보시면은 얼굴이, 몸도 잘 붓고 얼굴이 붉게 변하고 열감이 심하고 추위도 잘 타고 해 백태도 잘 생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것 때문에 홍삼도 먹고 삼도 먹고, 피부과에서 알러지 치료 약 또 레이저도 하고 전혀 호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피부과에 가서 이 환자 이런 문제점 가지고 있는데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봐야 헛것이다. 모든 피부병이 한 달 안에 들었다면 그 병변은 피부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달, 2달, 3달에 넘어가도 호전이 안 될 때는 그 피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의학에 거의 다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과 선생님은 그렇게 환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못한 거죠. 그리고 환자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많은 약을 줘요. 굉장히 약을 많이 줍니다. 약을 먹으니까 몸은 더 문제가 붙죠, 이제. 통합기능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되도록 약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약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보시면 얼굴 피부가 이렇게 생겼죠. 저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다시피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피부 전공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치료하다가 안 되면 저를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합기능학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무슨 말이냐? 제가 피부과 의사 아니단 말은 연고 줄지도 모르고 이 환자한테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건 쓸 일이 없어요. 또 스테로이드 쓰면은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얼굴이 되게 보면은 뻘고작작해집니다. 붓고. 그래서 통합기능학은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검사들을 이용합니다. 이 환자를 보는데 그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아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장을 오늘 관산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은 차를 몰고 왔다면 그냥 물어서 찾아왔다면 보통 걸린 시간에 20%나 20, 30% 더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대부분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 그 GPS를 보고 차선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이 통합기능학은 이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에요. 제가 피부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이런 검사를 이용하게 되면 보인다고 말입니다. 호르몬도 보고 우리 몸 미토콘드리아도 보고, 미토콘드리아 잘 아시죠? 우리 몸에 중금속이 있는가 없는가, 또 화학적 호르몬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은 5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 관상동맥에 석회가 되어 있고 심장 혈관이 막혀간다 그 말입니다. 고혈압도 있고 만성 피로, IMF 때 다 국민들 어려웠죠.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 뒤로도 우리가 보면은 본인은 참 좋은 것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고기에, 술에, 담배, 그 다음에 향락 생활을 즐겁게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혈압약을 15년부터 먹었는데 이렇게 약을 많이 먹었어요. 당뇨약도 드시고 혈압약, 굉장히 많은 약을 먹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 이제 보십시오. 피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분은 몸 안에가 복잡해가지고 한 3, 4개월 치료하니까 이렇게 피부 바뀌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아토피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습진, 건선, 뭐 백태, 그 일일이 병명을 붙여놨지 실제 병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다 사촌관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처방이 따로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의 원인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다. 모두 다 사촌 형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분도 관상동맥 찍어보면 이렇게 혈관에 가서 석회화도 되어 있고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피부에 나온 병이나 혈관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나 어떤 문제점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피부 문제가 결국 피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장의 모양도 보면 대장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좀 반듯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런 분들은 변비가 오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들이 잘 오는 패턴들입니다. 원래 대장은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대개 이런 분이 찾아와서 대장의 모양을 검사해보면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상당히 많은 피부병들이 장 문제하고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좀 더 심한 사람은 또 간, 담낭, 쓸개, 그 췌장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검사들 해봐요. 이분은 아까 향락생활 했다죠. 우리가 접대하러 가거나 접대 받으러 가면 생선집 많이 가죠. 생선도 적당히 드셔야 하는데 생선 많이 드시니까 이거 수은이 많이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이렇게 암이 생기려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체질 쪽으로 이제 바뀌죠. 통합기능학에서는 체질이란 말을 원래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체질이란 말 씁니다만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런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온다. 또 이분은 40대 후반의 그 여자분이에요. 만성피로, 우울증,
다발성 자궁근종, 갑상선에 물혹이 있고 비형간염 보균자, 고혈압. 이제 보시면은 광주에 있는 병원은 다 돌아다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보시면 신경 안정제도 2년 동안 먹고 혈압약도 먹고 오히려 건강해 보려고 운동을 하면 힘이 빠져요.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손바닥에 습진이 생기고 무리하면 손이 떨려요. 입은 오그라들고 이제 보셔요. 얼굴이랄지 손바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피부에도 보면 일부 이렇게 괴사도 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치료 도중입니다. 점점 바뀌죠. 이제 이건 뭡니까? 이제 피곤함이 점점 사라진 겁니다. 기분도 이제 점점 약간 좀 쿨했다면 이제는 좀 밝아졌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이제 띄고 있죠. 보면 까맣게 피부 괴사된 것도 어디 가고 없고 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분한테 연고 처방할 줄은 몰라요. 제가 연고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손도 보면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이건 다쳐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요리 음식 하다가요. 모든 게 다 이런 검사를 가지고 하게 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이 만성 난치성 질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다. 이분은 광주에 있는 모 병원의 간호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변비도 심하고 배도 화끈거리고 임신은 같고 온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고 있고 감정적으로는 본인이 문제가 있더라도 억제를 해야겠죠. 억제되어 있고 불안하고 허리도 아프고 본의 아니게 음식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게도 되고 근데 이분도 보면은 검사를 해보면 곰팡이랄지 기생충, 음식 알러지 그 식사를 하고 나면 위 안에 유산이 나오죠. 염산이 나오죠. 그 염산이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저유산증입니다. 이분한테 배가 화끈거린다 해서 보통 병원에 가서 내과 가면은 이 사람한테 대부분 처방전이 뭐 소화제 주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대부분 유산을 떨치는 약을 90%가 처방을 합니다. 그럼 점점 더 악화돼요.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붙고 또 빈혈도 오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도 강의하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만 보냐. 즉 그 사람 문제가 이 손 끝에 있는 피부 병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문제를 일으키는 걸 찾아봐라. 피부 보시면 어째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이 정도는 다 진단명은 붙일 겁니다. 다 보면 이렇게 뭐예요? 주부습진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 의료에 대한 상식은 제가 볼 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대한민국 사람들 최고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부습진이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에 특히 병원에는 간호과장님이 신경외과가 왜 찾아와요? 물론 제가 통합 기능을 하기 때문에 찾아왔겠지만은 원래 이분이 1년 이상을 피부과 의사도 찾아가보고 내과 자기 병원에서 해보고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찾아갔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치료 도중입니다. 이제 보셔요. 이 사람이 또 태국에 갔다 오니까 약간 좀 악화됐는데 어쨌든 이런 검사를 통해서 12월 20일 날 정말 깨끗해졌죠. 이제 이 습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다른 증상들, 만성 피로,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제대로 좀 관리를 못했던 그런 것들, 또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이 피부가 좋아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고 준 건 아니에요. 연고 줘서 나설 일이 없어요. 이 사람 연고 많이 쓰고 왔는데 그렇다 연고를 준다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제 방법을 생각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도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은 음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장이 안 좋아지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소고기, 그다음에 우유, 닭고기, 계란 흰자, 노른자, 또 여기 나오죠. 뭐 칠면조, 여러 가지, 뭐 가자미, 광어 이런 데 전부 다 알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음식 알레르기도 어떤 알레르기는 평생 가는 알레르기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3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음식마다 이 검사 패턴에 다 달라요. 영원히 이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못 먹는 건 있지만은 어느 기간을 끊어주면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안다 그 말이죠. 또 이 사람의 대변 검사를 해보면 장내에 가서 곰팡이가 살고 있어요. 이 습진의 원인도 곰팡이가 됩니다만은 이 피부에 있는 곰팡이는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안 돼요. 정상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장내 가서 이렇게 기생충이나 이 이스트 곰팡이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서울대 가도 이 검사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을 검사해가지고 이런 걸 다 잡아주니까 그 피부도 좋아지고 만성 피로증도 좋아지고 불안한 것도 사라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췌장의 효소도 잘 안 나와요.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여기 전시관에 나와 있던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과일이랄지, 물론 이제 소화제를 주는 수도 있고 초기에는요. 그런 식으로 식생활을 바꿔주면은 더 이상 재발 않고 좋아지고, 단순히 피부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거이고요. 이 환자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좀 드문 병입니다.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원래는 몇 군데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 들렸다가 저한테 왔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심하죠. 또 저도 이 환자는 그 당시에 그 차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분한테 의뢰받은 환자예요. 신경외과 의사가 이거 보다가 사고 나면은 제가 고발당하죠. 그냥 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당신이 마음대로 보고 환자 나쁘게 연락하냐. 이렇게 쭉 치료합니다. 보시면 어째요? 아주 심한 병이지만은 통합기능학이라는 게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이거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조금이라도 의뢰 아신 분은 스테로이드인데 저는 스테로이드는 안 써요. 또 스테로이드 쓰라고 저한테 보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분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좋아지죠? 이렇게 좋아져요. 통합기능학이 이런 의학이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소개시키려는 거예요. 아토피는 별거 아니에요. 좀만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예요. 70몇 살 잡순 분인데 피부질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당뇨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치료 끝나고 나니까. 무슨 말이냐? 통합기능학은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의 증세든지 당뇨 증세든지 이게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그 환자의 당뇨를 치료해야겠다. 이 사람의 피부병을 치료하겠다고 치료는 의학이 아니다. 근데 당뇨 약을 오래 드신 분은 약을 줄이기는 합니다. 약을 다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오면은 고혈압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먹은 사람한테, 복용한 사람한테 통합기능학이 그 약을 다 끊는다. 근데 고혈압 약이 잘 안 들어요. 합병증이 생기고 그 약물에 의해서. 그럴 때는 무조건 통합기능학을 해보세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고혈압 약도 개수도 줄고 약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든지 내지는 약을 끊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다. 제가 오늘 계속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아토피가 됐든 이런 질환이 됐든 그 피부병으로 보고 치료하면 치료 절대 안 돼요. 몸 안에가 병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최근에 이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제약협회 통계에 보면은 항암제, 암에 대한 약물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류마티성 관절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크론스 병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크론스 병도 통합기능학과 되냐. 그래서 한번 의료에 관계된 분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제가 겸해서 내놓은 겁니다. 일반 분들한테는 이런 병이 뭔 병이냐. 뭐 궤양성 대장염이 있고 크론스 병들이 있고 뭐 실리악병이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자가면역 질환도 기존의 의학과고 하면은 그런 약물을 썼을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좋아졌어요. 3개월 안에 좋아졌다면 그건 답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 약물은 절대 제가 볼 때 답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온 케이스입니다. 즉 장 표면에 생겼지만 그것도 피부에 생긴 병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장의 위험증, 즉 크론스 병으로 10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가슴에서 무엇이 걸림까지 답답하고 입안이 헐고 입하고 항문까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피곤하고 상복부가 좀 예를 들어서 그 뱃속이 좀 불편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협심증 증상이 있었어요. 뭐 여러 군데 가서 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면역 질환은 유마성 관절염이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5년, 10년 흐르다 보면은 심장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입에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구강점막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눈, 침샘, 관절 여러 군데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 자가면역 질환을 갖다가 치료해보면은 오래될수록 나중에 가면 병명을 갖고 찾기가 힘듭니다. 이거 유마성 관절염인지 루푸스인지 쇼그레인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협심증이 온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스틸스 병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잘 안 보이니까 검사해놓고 뭐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의사가. 또 자궁근종도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2년 전에는 눈에 포도막염이 생겼고요. 나팔관에 낭종도 있다 사라지고 피부 발진. 그래서 저희 병원 치료를 합니다. 이런 검사해보면은 뭐 자궁근종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장 내시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 피부하고 똑같죠. 장 점막이나 피부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가죠. 우리가 빨가먹죠. 염증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데 보면은 조금씩 뭐지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 당시 왔었을 때 대장의 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원래 대장은 앞에 그 사진을 좀 보셨죠. 이렇게 굵기가 일정히 대부분 돌아갑니다.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염증이 심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크론스 병이 아니다면 이건 우리가 암을 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암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장이 뭐냐면 아프니까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겁니다. 수축이 돼 있다 그 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에는 이렇게 이제 발진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쭉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요. 2개월 치료 후에 대장 내시경 다시 했습니다. 저희 병원 치입니다. 그 앞에 저는 타병원 치고 하니까 보시면 어째요? 대장 내시경 하니까 빨간 기운 다 없어졌죠. 깨끗해졌고 물론 환자가 피곤한 것도 사라졌고 대장이 빨갛다 그 말은요. 장이 빨갛다 그 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우리가 피부에도 빨개 가지고 뭐 제대로 안 나오면 어째 그 진물이 나죠. 영양분이 흡수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부하고 같이 보호막을 형성해야 돼요. 이렇게 하얗게요.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이분도 저희 병원에 처음에 온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거쳤고 서울에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걸로 보내왔어요. 제가 보고 신경외과 의사가 크론스병 손봤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또 제가 처음부터 봤으면 분명히 저는 또 고발당하죠. 그러나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아직 홍보를 잘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랄지 만성 난치성 질환의 답은 통합균형이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무분별하게 영양소나 허브들을 쓰면 어떻게 된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몸이 문제가 붙었을 때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밥도 보약인데 그 밥도 많이 먹으면 대사성 증후 온다고 늘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 잘못해서 고혈압, 당뇨 왔습니다고 늘 나오거든요. 그러면 밥이나 음식은 차로 말하면 휘발유입니다. 근데 이런 영양소랄지
허브들이랄지 우리가 뭐는 약초랄지 이런 것들은 엔진오일이에요. 근데 엔진오일을 갖다가 좋은 것도 써야 되고 그걸 많이 주면 어째요?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몸에 문제가 될 때는 이런 통합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를 만나서 되도록이면 상담 받아가지고 쓴 게 좋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이거 의사들 사이트입니다. 의사들에서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여기 보면 나와요. 제발 함부로 쓰지 말고 조심하라고. 월마트나 그 개인 여론대치 어떤 제품들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칼슘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제대로 골라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잘못 먹으면 몸에 해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건 빨리 지나가고요. 뭐 다 이런 것들도 조심조심 쓰시라는 거예요. 요 비타민 마찬가지예요. 오래 복용하면 안 좋다 기사 나오죠. 비타민이 저는 주로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 갖고 치료를 하거든요. 비타민 함부로 먹으면 오히려 암이 또 증가돼요.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 이제 이런 거 넘어갈게요. 오늘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은 임의로 건강식품을 홈쇼핑에서 사서 먹고 혈당이 올라갔어요. 혈당이 올라간지 본인은 몰랐죠. 병원에 가서 안 거이고 어지럽고 피곤해서 119로 실려갔어요. 응급실로요. 나이가 50대 초반이라 갱년기 증상이 있으니까 홈쇼핑에서 기가 막힌 말들을 하죠. 막 쏟아내죠. 홈쇼핑에서 호스트가 이야기한 대로 먹으면 못 낫는 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들어봐도. 복통, 토하고 그래서 119로 싣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지 아냐. 얼굴이 보면 어때요? 병원에 좀 종사한 분은 알죠. 얼굴이 뿔구작작하죠. 이것보다 의학적으로 푸싱 증후군이랍니다. 이건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들어가 있어요. 뭐 먹었냐? 요거 보세요. 브랜드 좋아요. 아주 좋은 큰 회사입니다. 홈쇼핑 팔았고. 근데 저희들 왜 아냐? 이 혈당 210으로 올라가서 응급실에 왔었을 때 보니까. 아, 얼굴 색 그러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강식품은 대한민국 식약처 선언해도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정말로 공부한 의사가 검증은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약은 식약처에 허가할 때 그나마 좀 관리가 되는데 약품은 좀 관리가 돼요. 부작용이 무엇이 오고 무엇이 예측을 거의 하고 있어요. 식약청에서.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광고한다 해서 믿으시면 안 된다. 자, 여기에 이런 거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허벌라이프 이렇게 한 10개월 열심히 먹었어요. 자기가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먹은 거예요. 몸이 좋았으면 먹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이렇게 변해요. 변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건강기능식품은 장기간 드시려면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장기간 먹게 되면 아까 엔진오일 같다고 했죠.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신호가 있어요. 우리 몸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갖다 교란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들고 통신하잖아요. 서로. 여기다가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방해전파를 쐈다는데 여기다 놓고 조그마한 무선기 하나 놔두고 방해전파를 조금만 쏘면 어때요? 여러분 간에 핸드폰이 서로 교신이 안 되죠. 전화하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소라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드시는 건 아닙니다. 장기간이란 말은 한 달 이상 드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통합기능학에서는 타겟티드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폭격도 어느 지점을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때리지 않습니까? 융단 폭격은 아니에요. 무조건 종합비타민 먹는다 해결된 건 아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세요. 이분도 젊었을 때부터 염색약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고 전국 피부과로 돌아다니고 아토피 등으로 수시로 치료받고 그랬는데 3개월 전에는 저희 병 오기 전에 신문 광고 엄청 나오죠. 그래서 한약 3개월 먹다가 악화됐는데 여기서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피부병은 콩팥하고 간이 안 좋아서 왔는데 여기다 막 먹여서 되겠습니까? 보셔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드시는 거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알고 먹어야 돼요. 검사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다 냅다 비타민 준다 해서 나는 것도 약 준다 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원본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피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또 보시면은 얘는 이제 아토피입니다. 얘도 소아과 피부과 한의원을 돌아다녀요.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알고 물어서 이제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물어 찾아와요. 또 우리나라 의료법이 제가 광고 잘못하면 환자 치료 잘했단 말 듣는 것보다 다른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는 잘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는 좋은 음식이지만 타인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중에 보면 이런 책자들 나오거든요. 몸이 좋을 때는 이런 책자에 있는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실 때는 시중에 나온 책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무도 이런 말 별로 누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검사해보면 알아요. 카더라 민간요법이 아토피 환자 고통을 키운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유명한 만큼 믿을 수 있나? 근데 별로 제가 볼 땐 대단한데 광고는 더 때려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애 보세요. 이 애가 이제 아토피거든요.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바꿔져요. 치료되기 시작하죠.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어요. 더 이상 안 옵니다. 그 뒤로는 병원에 안 오는데 이렇게 좋아져요. 원인을 찾아내냐 못 찾아내냐,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지. 이 애를 데리고 편백나무 숲 아니라 아무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거 먹여봐야 해결된 건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원인은 찾았어요. 이 애는요. 184가지 음식 알레르기 검사하니까 콩이에요. 콩. 여기 보면 리마빈 콩입니다. 피, 그린 피, 완두콩, 소이빈, 뭐 세몬도 나와 있어요. 치크피 이것도 나와 있는데 콩 왜? 엄마가 어째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수입콩은 나쁘지만 국산콩은 좋다 해서 두유 같은 거 만들어서 이유식 겸해서 열심히 먹여요. 원인 안 찾아주면은 아토피는 아무리 어디 가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애들은 아토피가 단순히 굉장히 치료가 빠릅니다. 성인에 비해서. 성인은 피부에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많은 원인을 가지고 가요. 그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 60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굉장히 이 환경에서 많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받아들여요. 이 몸에서. 그러나 애들은 태어나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찾으면은 이렇게 한 6주 정도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대. 어른들은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건 좀 아시고요. 이 애도 올 여름방학 때 치료를 했는데 이 애도 12년 동안을 아토피로 고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합니다. 상당히 심해가지고 팔이 이렇게 굽어갖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토피에서 피부가 계속 습진이 생기고 나중에 심해져서 아프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연고도 바르고, 그 민간요법 약물 중에도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연고, 밖에서 연고 좋다고 해서 실제 아토피란 병이 연고 발라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바르면은 스테로이드만 들어가가지고 백내장 나왔어요. 얘는 백내장 수술도 했는데 본인은 알아요. 삼겹살 먹으면 다 악화되고. 여하튼 간에 12년을 고생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보이죠? 점점 해가지고 보시면은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정말 피부 예뻐졌죠? 이 부모가, 엄마가 제가 볼 때 생활 형편도 쉽지 않은데 이 애기 방을 편백나무로 갖다 싹 켜가지고 해줬어요. 방학 때 되면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뭐 좋은 음식도 먹여보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좋은 거 먹인다고. 12년 동안 했으면은 아토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실제 아토피 잘 몰라요. 오늘 여기 아토피 관에 가서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저는 뭘만 아냐? 통합 기능학만 알아요. 왜 그 사람이 몸이 나빠지고 있는가 그것만 압니다. 아토피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치료한 건 아니에요. 이해를. 그 몸을 갖다가 좋게 만들면 이 피부병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한테 이렇게 식습관 개선도 당연히 시켜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보건소에서 보니까 그 음식 같은 거 잘 해놓으셨는데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게 건강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픈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들어요. 건강할 때 그 각 보건소에서 각 특색 있게 해놓으셨는데 정말 좋은 겁니다. 이 식생활 개선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붙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통합 기능학을 공부하는 의사를 오셔가 찾아서 그 문제점을 찾아가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또 이해도 한번 보세요. 이해도 10년 이상을 고생을 합니다. 키위, 파인애플, 토마토를 먹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먹으면 이해는 혀에서 피가 나와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렇게. 혀가 이상하게 됐죠. 이것 보다가 초기에는 지도혈압 입니다. 지도같이 생겼다 해서. 근데 좀 심해지니까 혀에 가서 이제 골이 패해버렸죠. 피셔드 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신 것을 먹으면 피가 나와요. 물론 부모가 10년 이상 이분 부모가 아마 제가 알기에 대학 교수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구강내과,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 병은 실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혀에 생긴 건선입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이름을 지도현이 뭐라고 막 이름을 붙이는데 건선하고 같아요. 이 실 내용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은 이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신데 그분이 그 방법만 우리가 말하면 검사를 모르는 거예요. 검사를 모르니까 이 환자를 한두 달 끄집고 가야 돼요. 끌어야 좋아지는데 처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졌죠. 보시면은 점점 하다가 이게 좋아졌거든요. 거의 호흡 다 없어졌죠. 골이 다 거의 다 없어지고. 근데 이 애들이 뭐 때문에 왔냐면요. 비타민이 부족해서 온 겁니다. 주로 B군이 주로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얘가 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온 거예요. 장을 좋게 해주고 B군을 갖다가 일반 사람 쓴 것에 일반 사람 복용시킨 것에 2배, 3배 준 게 아니라 10배, 20배 어떤 경우는 400배, 500배를 줘요. 그래야 좋아져요. 그래서 그분도 원인은 아는데 어느 정도 줘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검사를 하면 보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혀 볼 리는 없어요. 원래는. 근데 혀가 문제된 분도 굉장히 많아요. 몸이 문제된 사람 보면은 혀가 여기 보면은 톱니같이 파인 사람도 있고 아마 이분 중에도 여기 계신 분들 혀 내 가지고 보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혀가 100대 끼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혀 옆에가 보면 톱니같이 좀 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하튼 이 모든 게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 얼굴에 이 얼굴 주위에가 주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란 말은 장미꽃같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왔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수 보면은 작은 창자에 우리가 말하면 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치료법이 굉장히 많은데 의사나 환자나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상한 민간요법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백나무 숲에다 넣어놓으면 좋아진다. 뭐 장수군에 대해서 아토피 클라스터 거기 정답 아무도 안 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놨어요. 아무도 안 내놓고 이런 치료법 있다. 이것도 환자가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맞아서 자기한테 낫는 거이지 진짜 치료법은 여기 없어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없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의 문제는 아니다. 과학에 기반돼야 되고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것도 제대로 치료법이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 의학,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보안대처법에가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돼가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기능학 핵심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주고 적절한 건강에 필요한 것을 넣어주어 인체 스스로 치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 이 통합 기능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20% 불과하다. 하루에 아마 시계호가 내내형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옛날 의사예요. 여러분들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현대학에는 없다. 이상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통합 기능학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80, 90%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통합학의 등장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에 있는 통합학센터 있는데 제대로 된 통합학센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이제 이런 비전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11월 13일 날 관심이 많으신 분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대한보안통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미나에 오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통합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만나 뵙게 됐으니까요, 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